안녕하세요. 코드DB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식이 있죠. 이 식에서 여기에 있는 1하고 여기에 있는 1이 피연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연산자는 바로 여기에 더하기 기호가 있죠.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산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산자는 피연산자 또는 항이라고도 하는 항의 수에 따라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로 나눌 수 있어요. 단항 연산자의 경우 여기 이렇게 항이 하나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 연산자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X하고 Y의 항이 두 개죠. 그래서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삼항 연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X하고 Y하고 Z하고 항이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삼항 연산자로 불리는 거예요. 단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가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논리 부정 연산자에 대해서는 필수로 아셔야 돼요. 증감이랑 감소 연산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논리 부정 연산자를 먼저 보면 느낌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보게 되면 불리한 변수의 값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기존 값이 true였다면 false로 바꾸고 기존 값이 false였다면 true로 바꾸는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증감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증감 연산자랑 감소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플러스가 2개 있다. 일단 앞에나 뒤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플러스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렇게 2개가 있으면은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변수의 값을 무조건 1 감소시키는 거예요. 연산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위, 뒤에 있으면 후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딱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트 반전 연산자라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물결무늬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진수의 비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항 연산자를 볼 건데요. 이항 연산자는 이렇게 이 3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먼저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연산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3을 가지고 2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도 1이죠. 그래서 이 1을 구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더할 수 있어요. 문자열을 더한다는 개념은 문자열을 합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두 항이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항상 왼쪽 항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항상 왼쪽 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x를 기준으로 y를 비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x가 y랑 같니? x가 y하고 같지 않니? x가 y보다 크니? x가 y보다 작니? x가 y보다 크거나 같니? x가 y보다 작거나 같니? 왼쪽 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논리연산자는 두 항이 모두 참인지 하나라도 참인지 를 비교하는 연산자라고 볼 수 있어요. x와 y를 %두 개로 비교하게 되면 x도 참이어야 하고 y도 참이어야 참인 거고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두 항이 모두 참이어야 한다는 거죠. x와 y를 버티컬 바 두 개로 비교하게 되면 x가 참이거나 y가 참이어야 참인 거고
둘 다 거짓이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의 경우 값을 초기화하거나 바꿀 때 또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로서 우리가 변수 시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거는 설명 없이 했지만은 이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의 값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은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불리고요. 연산 후에 대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비트 연산자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어요. 사막 연산자의 경우에는 황색 신호등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 이해하셔도 되고 각자의 선택에 맡길게요. 제가 황색불을 넣었다는 것은 나중에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황색 신호등을 넣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사막연산자는 항이 3개라서 사막연산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종류는 따로 없고 아래의 문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참일 때 그 값, 그 다음에 조건이 false일 때 값, 딱 이 문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배운 거 요약해보면 연산자의 종류는 항의 수에 따라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가 있다. 모든 연산자를 다 알 필요는 없다. 굳이 애써 외우려 하지 말자. 비트 관련 연산자, 회색 배경으로 칠해놨던 그 셀들 있죠? 그 셀들은 쳐다보지도 말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실습과 병행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거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습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